안녕하세요. 월 매출 4억의 신화 김천재이자 월 1,000만 원을 벌게 해줄 남자 산타 강사 천쌤입니다. 오늘은 본 강의 14회차로 예비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매출 극대화 전략에 관련한 강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출의 한계를 뛰어넘어라. 제가 이제 1억 매출을 찍고 나서 이게 그냥 우리 매장의 한계점이다, 최고 매출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다가 그 이상의 매출이 나온 경험을 했었는데요. 배달의 확장성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배달이라는 것은 어떠한 일정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계단식으로 계속 매출이 상승되는 경향을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준비를 꾸준하게 잘하고 약속을 잘 지키고 괜찮은 메뉴들이 계속 나오면서 또 매출에 도움이 주고, 이런 연속성과 확장성이 이어진다면 어디까지 배달의 매출이 나올지는 하기 나름이에요. 여기서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모두들 안 된다고 할 때 불가능은 없다라는 전략을 피셔야 돼요. 예전에 이제 배달이 한참 많을 때 눈이 내리거나 또 뭐 태풍, 비 뭐 이런 자연적 재해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대부분 배달은 스톱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예전에 눈 오고 비 올 때 배달 대행팀이랑 적극적으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했고, 소카를 빌려서 직접 배달을 하고 이런 노력들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모이고 쌓여서 매출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정적 마켓플레이스 구축 방안. 역시 1억 매출 이상의 매출을 또 달성을 하려면요, 시대 변화에 따른 즉각적 대응 방안 전략이 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대내외적으로 시장 이슈가 엄청 많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럴 때 흔들리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시스템 구축이 잘 되어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즉각적인 대처 방안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고객과의 약속을 철저하게 잘 지켜주셔야 되는 거고, 가격 유지 전략 등도 필요해요. 일시적 이슈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채소값이 갑자기 좀 급등한다거나 식재료 다른 부분들이 갑자기 폭등하는 경우가 있는데, 손해가 좀 나고 이익이 좀 덜 나더라도 가격을 유지 전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고객들과의 어떤 신뢰를 쌓기 위해서 이런 전략들이 좀 필요하다. 또 특히나 시즌 이슈뿐만 아니라 식재료 공급 관련한 이런 이슈들도 많이 생기잖아요. 뭐 최근에 오염수 방류 건이라든가, 그리고 예전에 조류곶 독감, 광우병, 저희가 지금 연어 같은 경우에는 노르웨이산을 쓰고 있는데 러시아 영공을 통해서 이렇게 한국이 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가격이 폭등돼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대응 전략을 잘 핀다 해서 되는 게 아니지만 최대한 방어를 좀 해야 되는 게 있을 수 있고요. 각종 질병 이슈, 얼마나 우리가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까? 근데 그 안에서도 대응 전략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방어를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얼마나 많은 전략을 갖고 있고 방안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마켓플레이스 구축을 할 수 있다면 1억 이상의 매출도 충분히 낼 수 있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억 매출의 신화. 매출의 한계를 극복해라, 안정적인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그럼 그 이상의 매출을 안 찍어보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되죠. 제가 40평 매장에서 4억 원을 찍은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놀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관련 종사자분들한테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분들이 더 안 믿었어요. 있을 수 없는 매출이라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진짜냐. 그런데 관련한 내용들을 보여줬더니 그때서 정말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런 4억 원이라는 매출을 찍을 수 있었느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대표의 솔선수범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표라고 해서 약속을 먼저 깨는 게 아니라 대표이기 때문에 먼저 약속을 지켜야 된다. 입으로 뱉은 말은 무조건 지켜라. 어느 누구보다도 저는 지키면서 그걸 살았어요. 뭐 회식을 했는데 제가 술을 좀 많이 마셔서 기억이 안 나. 근데 다음날 분명히 제가 그런 말을 했대. 그러면 저는 확인을 해봐요. 여러 정황상 분명히 얘기를 한 게 맞는 것 같아. 그럼 저는 지켰어요. 그리고 예전에 책임자 한 명 친구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원래 입사했을 때가 7천에서 한 8천 정도 매출을 할 때였었거든요. 면접 시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매출이 어떻게 됐습니까? 4억까지 나왔잖아요. 인센티브를 계산하고 기본급을 다 포함을 했더니 연봉이 1억 원이 넘더라고요. 지급했어요. 왜냐면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줄 거 제대로 챙겨주고 요구할 게 있잖아요. 당당하게 요구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관리자들이나 메인 관리자들과의 신뢰감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직원들한테 실현 가능한 비전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술을 한 잔 먹다가 우연히 말이 나왔을 때 야 나중에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해줄게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건 의미가 없어요. 실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고 가능한 부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사업 매출 찍었을 적에 배달 시장이 상당히 변화가 좀 많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혼술이라는 단어, 혼밥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쓰고 있었지만 실제로 배달 메뉴로 적용해서 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처음으로 혼술이라는 메뉴를 하나 만들어서 그 메뉴가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그래서 혼술 시리즈를 만들었고요. 혼밥이라는 메뉴를 만들어서 혼밥 시리즈를 또 만들게 됐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배달비라는 것 자체가 당연시 됐던 시절이 좀 아닌 그 직전 시절이었거든요. 저는 배달이 들어오면 고객한테 연락을 먼저 드렸어요. 배달비가 이렇게 있는데 괜찮으시겠냐. 오히려 신뢰감이 쌓이고 또 배달 리뷰에 직접 연락까지 주시고 너무 고맙다. 이런 적은 처음이다. 뭐 이렇게 좋은 리뷰가 계속 달리면서 모든 것들이 다 도움이 됐던 그런 기억이 좀 있고요. 그리고 배달 대행팀하고도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상황에 대처를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또한 배달 시장 변화에 따른 대응들을 즉각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를 펼쳤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 배달의 확장성으로 이어지더라는 거죠. 제 기억에 하루에 저희가 580건 정도를 했던 기억도 나고요. 또 제가 어떤 거를 했었냐면 대중화되어 있는 식재료를 활용한 나만의 메뉴 개발이 핵심 포인트거든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무한 육회라는 거 처음 만들었었고 육회를 활용한 육회 초밥, 육회 종류가 저희가 지금 한 16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그렇게 육회를 가지고 다변화 전략을 핀 거죠. 제가 7천, 8천 정도 매출을 했을 때 1억이 너무 찍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나온 메뉴가 모든 걸 다 줄게 시리즈예요. 1m 한 판에 모든 걸 다 주는 거죠. 그게 너무너무 반응이 좋았고 우리 매장은 2명이 오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1m를 드시기에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메뉴지만 양을 조금씩 적게 만든 66cm 모든 걸 다 줄게 라는 메뉴를 또 만들었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무한 리필집인데 왜 1m 무한 리필을 하면 안 될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1m 무한 리필이라는 메뉴가 나오면서 정말로 매출의 정점을 찍는 계기가 된 거죠. 제가 하루 기억은 웨이팅만 60팀을 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부천에서 퀵 서비스를 본인이 보낼 테니까 1m 모든 걸 다 줄게 메뉴를 좀 퀵으로 좀 보내달라. 그리고 실제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원주에서 어떤 손님이 지금 출발하니까 영업을 하시냐 그래서 영업한다 그랬더니 한 2시간 반? 3시간 뒤에 진짜 오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매장에 있었는데 저도 놀라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했었죠.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 모든 노력들이 합해지고 더해지게 되면 결국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의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말씀 꼭 드리고 싶었고요. 그렇다면 시대적 이슈나 트렌드 자체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장담할 수도 없고 이러한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하다 보면 어느 누구보다 빠르고 폭넓고 상상 이상의 매출로 승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거 그걸 꼭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최고 매출 달성 후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들. 사람은 누구나 간사합니다. 크기가 다를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고 매출 딱 찍잖아요. 그러면 이 영원할 것 같은 착각의 늪에 빠지게 돼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안 그럴 것 같죠? 분명히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말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워요. 왜?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매출을 찍어봤어. 그럼 영원할 것 같죠? 그리고 이제 매일 하는 일은 비슷하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간사하고 착각의 늪에 빠질 수 있고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방지할 수 있는 건 내 스스로가 이럴 수 있다는 거 인정하면서 결국 초심을 계속 끌어당겨야 돼요. 그 초심을 유지하면서 이 시기를 잘 극복하게 되면 오늘의 주제인 안정적이고 최고 매출을 계속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매장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세요.
자, 이것으로 자영업 성공기 15회차 매출 극대화 전략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 1000만 원을 벌게 해줄 남자 삼타 강사 천쌤이었습니다. 자영업 성공기를 세상에 널리 전파하라. 자세 널전.